제11회 뻔뻔한 투자 유치 IR 행사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장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창업 포럼과 원팀 투자 클럽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IR 피칭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익숙한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또 반가운 느낌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뻔뻔한 투자유치 IR은 광주 창업 페스티벌의 투자유치 프리 IR로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 뻔뻔한 투자유치 IR은 광주 창업 페스티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뻔뻔한 투자유치 IR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센터장님의 인사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상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 소개처럼 벌써 11일째 개최되고 있는 뻔뻔한 IR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창경이 창업 붐 조성, 그다음 공공 엑셀레이터, 또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게 이제 큰 숙제인데요. 그 중에 사실 저희는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서 IR을 통해서 그걸 대처하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투자사 여러분들의 그 협조로 상당히 좋은 성과도 많이 냈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팁스사가 됐고 또 펀드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뒤로 16개 업체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팁스를 10개 태우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 광주 광역시의 시장님이 아마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대부분은 지자체장들이 지금 바뀌면서 다 창업 기회도시, 그러니까 창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들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도 2026년까지 예비 유니콘 기업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여러 투자사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창수 팀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자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10명이 저희 센터 정직원 20명 중에 10명이 소속돼서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들 우리가 뭐든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고 또 저희의 요청도 좀 받아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뭐 조촐하게 이렇게 자리가 됐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 오늘 특히 이 10명 발표하는 팀들은 우리도 꽤나 열심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주식회사 올리브 바이오테크닉스 우기민 대표입니다. 저희는 노인성 황반 연성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들의 주요 파이프라인 OBT는 망막의 병성을 억제하고 연성되어 버린 망막을 되돌려줄 수 있는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를 기점으로 독성 시험에 진입하고 2025년 IND를 통해서 임상 시험에 진입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제약 기업 의뢰에 저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라이센싱이나 M&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법인이 설립하고 팁스 과제와 2021년 시드 투자를 받아서 저희들 전임상 동물 효능 시험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년 말을 기점으로 유전자 치료제 독성 시험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합성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21년간 의과대학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 사업에 전임을 하고 있고 당 사업의
모든 기술을 제공하신 광주과기원의 교수님이 기술이사로 계십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임 어드바이저를 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성 방방변성 임상시험 그리고 진료의 권위자 4분을 저희들 임상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 인력 2분을 과학 자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노인성 방방변성은 세계 3대 노인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입니다.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성이 되어서 일어나는 과정에 따라서 망막이 위축되는 건성, 그리고 막막에 이상 혈관이 생기는 섭성해서 Dry AMD, Wet AMD로 분류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황반변성 환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2억 명에 달합니다. 그중 건성이 약 1억 7천만 명, 섭성이 3천만 명이지만 현재 치료제 시장에 노출된 환자 수는 겨우 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800만 명의 환자가 이루는 치료제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마 20조 근처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는 치료제들은 현재 6종이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5종이 섭성치료제, 1종이 2023년에 승인받은 건성치료제들입니다. 섭성치료제는 2021년 아일레아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재되었으며 글로벌 매출이 단일 매출로 1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센티스라는 섭성치료제는 4조 4천억입니다. 또한 2023년 4월에 처음 출시된 건성황반변성 치료제 사이코브레는 아마 5년 뒤에는 23억 불에 대한 매출을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성과 섭성을 아우르는 모든 치료제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정기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구의 유리체강 내 직접 주사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주사를 맞다 보니까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섭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최대 50%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요. 2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명이 가속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시되었지만 이미 장단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해서 기존 치료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될 점이 어느 만큼 주사 주기를 늦추느냐 그리고 어느 만큼 부작용이 없느냐 그리고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CN5라는 특정 유전자를 활용을 해서 단 1회 성으로 건성과 섭성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으며 섭성, 건성, 병변의 억제뿐만이 아니라 변성되어버린 망막세포까지 회복시켜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고 치료제가 적은 건성 황반변성을 우선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섭성에 대해서는 단독 혹은 기존 치료제 병행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제니팜 바이오텍의 대표이사 김진철입니다. 저희 기업은 작용기작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생물농약을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생물농약에 대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달에 전남대학교로 이전 후에 3년 동안 있다가 2020년 3월 달에 창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은 지금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물농약에 관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SCI 논문 200편 이상, 그 다음에 특허도 140건 이상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생물농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가 개발한 기술은 이와 같이 기존에 그 한국에 있는 기업에 이전되어서 제품화되어 있고, 또한 이와 같이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기업 모토가 Just Apply Nature이고요. 2020년 3월 달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생물농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본금은 1억
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등록된 특허가 2건 있고 출원한 특허가 8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그 기술 보증 기금이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그 다음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로이 투자사하고 마그나 투자사하고 투자 계약을 내일 모레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팁스 과제를 선정이 돼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창업에 참여한 주요 주주 5명은 생물농약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8명 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 2명, 석사학위 소지자 5명, 학사학위 소지자 1명, 계약직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을 보면 모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Just Apply Nature, 자연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자라는 그런 데서 왔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지속적인 생물농약을 제품을 개발해서 화학농약을 하는데 생물농약이 작용기작을 기반한 그런 생물농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지속적인 생물농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국내 대학교나 연구소, 제가 또 전남대학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들이나 외부 타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저희가 기술 이준을 주고 기술 도입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을 함으로써 기술적 수익을 1차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국내 기업에다가 공급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그런 2가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맴스 대표 김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맴스는 그 맴스 기술을 비롯한 반도체 소자를 직접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설계, 시뮬레이션하고 제작하고 패키지까지 그 소자에 관해서는 전공적으로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도 일부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제품화했던 제품입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맴스는 성탄의 기적처럼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국가대표가 한번 되보자 라는 의미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입주를 해서 저희 그 사업화 제품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그 정부 그 R&D 지원 사업을 토대로 한국과기술원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맴스 스캐닝 미러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1차 변대기업인 아모센스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함께 그 수소 감지 센서, 자동차 수소 감지 센서를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이게 수요 기업인데요. 그 주식회사 오프 솔루션 그리고 그 한국 광기수단과 함께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메인으로 발표드릴 무선 충전용 RX 소자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2, 3년 내로 이제 그 바이오밸스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조그맣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그리고 전남대학교와 함께 맴스 수호 기반의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모듈을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구성원 대부분이 맴스나 반도체 개발 이력이 있는 그런 인원들로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법인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각종 소자들에 대한 특허를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 내로도 3건이 더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메인으로 저희 제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그 무선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핸드폰이나 이렇게 태블릿 PC, 키보드, 마우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전자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보시는 것처럼 무선 이렇게 리모컨처럼 그냥 쉽게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CCTV나 이렇게 경보기처럼 그 배터리 교체가 조금 힘든 아이템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인공심장 이런 기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만약에 무선으로 충전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그 안정적이고 편리한 어떤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자기 유도 충전 방식, 자기 공지 충전 방식, 그리고 RF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휴대폰 충전기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기술은 지금 자동차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이 기술의 제일 큰 단점은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번에 기계를 하나밖에 충전이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지 충전 방식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충전 거리가 30cm,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기기가 한 번에 2대 이하입니다. 그런데 RF로 충전을 하게 되면 수미터 내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여기 송신기가 있고, 요 그림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들이 다 하나의 기기들입니다. 한 번에 지금 여기서 6m 거리에서 지금 충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 번에 다양한 제품들을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이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된다면 진짜 여기 이제 송신기 하나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동시에 충전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충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방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기술들이 왜 아직도 사용화가 안 됐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제품과 같은 정유 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선 충전을 하려면 일단 송신부가 필요하고요, 수신부가 필요한데 수신기에서는 송신된 교류 신호를 진유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정유 소자가 꼭 필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현저라는 정유 소자는 대부분 다 실리콘 베이스 정유 소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소자 같은 경우에는 충전에는 그냥 실질성이 굉장히 취약해서 제품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기술의 수요처인 워프솔루션 그리고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갤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로 이 정유 소자를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수요처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무선 충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33조 원대 정도 시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는 2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와이어리스가 어떤 기술이 또 열리게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이 소자를 개발하면서 몇 가지 단계별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 수요처가 될 타겟은 보시는 것처럼 전자라벨, ESL이라는 전자라벨인데요. 마트 가보시면 제품마다 이렇게 다 가격표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가격표에 대부분 다 프린트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무선 충전 기술을 이용을 하면 예전에 있던 LCD 시계처럼 어떤 온오프를 이용해서 문자나 숫자를 여기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처인 워프솔루션에서 지금 국내에 있는 대형 마트들과 어떤 사업화에 대한 협의를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저희가 제품 출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주 타깃이 될 일단은 대형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의 지금 현존하는
국내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에 저희 ESL이 다 깔린다 라고 하면 저희 RX 소자 기준으로만 해도 시장가가 1,000억 정도 수준이 되고요. 물론 이게 모듈 가격이 들어가면 수조 원의 물가가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요처에서 일단 그 성능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그 제품이 나갈 텐데 일단 초기 제품 30만 개가 아마 그 올해 안에 실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그 ESL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뭐 1조 원, 세계적으로 1조 원 정도 수준이긴 한데 이런 디스플레이, 저희가 말하는 무선 충전 디스플레이가 아마 세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시장은 몇 배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ESL 기술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상품의 어떤 라벨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물 외에도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해서 아마 응용 범위는 훨씬 더 커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선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럼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그 핸드폰에 수신하고 있는 그 무선 전력이 3.5GHz거든요. 3.5GHz, 즉 5G 통신에서 3.5GHz 그리고 그 높은 거는 20GHz를 사용을 하는데 아직 저희는 1GHz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900MHz라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 연구 결과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미리 또 나와 있는 결과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파수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무선 충전에 관한 주파수가 규정이 끌린 게 920메가, 2.4기가, 5.7기가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오프 솔루션 중심으로 지금 이런 무선 충전 규제를 규제를 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오프 솔루션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유일하게 규제 셋톱박스를 획득을 하셨고요. 아마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이런 920MHz의 그 주파수 대역은 무선 충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 규제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과학기술원하고 한국생산기술원연구원의 장비를 렌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산하기에는 약간의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양산 시설과 그 양산 인력들을 보충하는 쪽에 활용을 하고자 본자리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스마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1급 대표 전세희입니다. 토탈 멘탈케어 솔루션 알테라피 나다움을 소개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팬데믹 이후 불안과 우울이 급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아이들은 어떨까요? 10세 미만 아이들 70%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습 능력의 저하, 품행 장애, 그리고 사회 부적응, 그리고 가장 심각한 수준인 자살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텍스트 기반의 문항을 잘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집중력 또한 떨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주변 시선 또한 신경 쓰이고요. 비싼 비용까지 부담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아트 테라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과 또한 뛰어나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말로 할 수는 없는 것들이 그림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더 빠르게 치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정신질환의 여유를 보더라도 96.4%라는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걸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 나다움을 개발했습니다. 미술심리검사로 증상을 인지하고 인식 개선이 가능합니다. AI로 결과를 분석해 표준화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술심리검사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HTP라는 하우스 트리플슨 집 나무 사람을 그리고요. 이걸 AI가 분석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아트 테라피가 추천되면요. 명화 감상이 추천되면 명화를 아이들은 보고요. 마음 노트를 기록하고 스티커, 감정 스티커를 선택해. 이건 캘린더로 다 연동됩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검사부터 케어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와 필요하다면 오프라인까지 연계되는 온오프라인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시 오프라인 전문가 선생님을 중심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알맞은 경험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고객 유지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콘텐츠와 고도화된 기술로 검사부터 맞춤 솔루션 제공까지 가능하고 의료기관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지속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방대한 35년치의 저희 연구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하고 있고 대학병원 연구소와 지금 연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40% 이상 저렴합니다. 저희 나다움의 고객 후기인데요. 나다움 덕분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멘탈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5에서 10세 어린이는 약 274만 명으로 이 중에 3%인 12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멘탈케어 시장은 북미나 글로벌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한국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저는 이제 캐나다 영주권자로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런 저희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어 북미 진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B2C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향후 B2G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중앙지원단과 논의 중이고 서울시의 3개의 학교에 시범사업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저희 광주광역시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병원과 연구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어떤 좋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저희 올해는 2023년에는 HTP 고도화와 아트 테라피인 AI가 그린 자화상 개발되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 스트레스를 측정 가능하고 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PIDR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개발하고자 툴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남대병원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립이 작년 2021년 10월 설립하자마자 석 달 만에 1억 3천만 원의 매출 발생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작년에는 158% 이상 성장해서 2억 64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했고요. 올해 목표는 4억 원인데요. 사실 올해는 연구 중심으로 더욱더 서비스 고도화하고 북미 진출하고 상담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입니다. 저는 북미에서 미술과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약사 출신의 COO, 그리고 저희 대기업 14년 경력의 CTO, 그리고 저희 R&D 경험이 풍부하신 R&D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미술치료학과, 심리상담학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업 진행했고요. 올해는 R&D 지금 하고 있고 기보벤처 캠프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데모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자금 계획은 현재로서는 한 5억 정도는 자금 확보를 이미 했고요. 5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거의 저희 상담센터와 그리고 북미 진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현하고 있는 한국을 기점으로 AI 미술치료 콘텐츠 생태계를 선점하며 성장하겠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메탈 릴리스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힐앱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세요. 나답게 나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 지금까지 힐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세에서 3세,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모아 우리 아이의 건강, 육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하고 있는 디자케어 대표 허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디다케어는 2022년 2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고요. 현재 지스트에 입주해 있으며 6명이서 열심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육아중 만나는 수많은 궁금증, 특히 0세에서 3세 아이들을 울음으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죠. 이런 궁금증을 초보 양육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80% 이상이 맘카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집단의 19% 정도의 양육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매우 적은 수치이지만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수치이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현실, 요새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고 계시죠. 낮은 숙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고 실제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실제 폐업률이 정말 높아졌고 전공의 지원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래서 소아청소년과 내에서도 새로운 신규 시장의 확대, 질환 외의 확대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알잠이라는 서비스는 사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2022년에 설립된 신생 회사이지만요. 2016년도부터 알잠 카페를 통해서 무료 상담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앱을 통해서 아이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받아서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면서 과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매우 다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400만 건 이상의 패턴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이런 데이터가 의료와 만나면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 솔루션이 이제 예방의 차원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도 예방의 차원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와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양육자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다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자 솔루션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정식 런칭이 될 예정인데요. 아이들의 월령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성장, 발달, 이슈들을 저희가 한눈에 보이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료진에게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 또한 비슷합니다. 0세에서 3세 아이들은 울음으로밖에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의응답, 문진이 양육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저희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료진에게도 가공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환 이외의 신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고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제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방이 필요 없는 질환 이외의 육아 상담 진료를 실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3,000여 명 정도의 이용자가 발생이 됐고 대부분은 수유, 수면, 피부, 발달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사진 첨부와 동영상 첨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발달까지 넘어가는 것들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진료 재질률은 한 37.5%로 다시 방문하는 고객들이 워낙 많아졌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BM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육아관리 구독 서비스 그리고 앱내 광고, 커머스 이런 등등들이 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육아관리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 지금 상담 프로그램이 보통 8만 원에서 30만 원. 저희는 육아 상담 진료 이외에 육아 상담 선생님들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담 서비스가 보통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 구독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5불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지면서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자동으로 자기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사의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상품까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소장님께서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자 아기잠 전문가이신 엄은경 소장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번에 그 전남대 개방형 실험실에 선정이 되면서 이런 아이들의 수면 그리고 캠으로 모니터링, 센서 기반 모니터링하는 장치까지 검증을 자문을 통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병원 협력도 저희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200여 명의 개원이가 계십니다. 그 중에 700여 명의 개원이는 웰소아 연합회에 소속이신데요. 이 연합회와 함께 저희는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지금 상담 진료를 이루어내고 있고요. 아동병원 협회와도 계속 밀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부분이 비대면 진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인의 자문하에 저희가 현재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그 비대면 진료의 법률 자문 아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특허를 이렇게 출원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외 시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메가옥스의 박기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 일단 병원이 공동 출자를 했고요. 데이터를 23년 지금 5월까지 약 한 5,000명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고 24년까지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10,000명까지 될 수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진출의 가속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낸 저희들의 핵심 그 역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달에 의료기기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HRV 생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이 메가패치라는 저희들의 제품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서 임상 기반의 우울증 진단, 또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우울 진단, 그리고 불면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성질환, 특히 당뇨, 고혈압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의 그런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KT, CS, 또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등의 POC 협약이 좀 체결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현장에 실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병원, 또 암재활병원 등의 저희 이제 제품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인적 역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는 이 헬스케어 그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많은 이 경험과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해피병원의 김남준 원장님을 저 CMO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CTO는 그 광주과기원의 의료시스템 동학을 전공하신 김태원 박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전남대병원의 또 화승병원의 전문의들과 아주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하나의 동기인데요. 의사분들의 어떤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 치료율, 관해율이 한 4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런 낮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사용에 역시 그 소극적인 시장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아직까지도 그 대상자의 불편함, 또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의 그런 거부감 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병원을 방문을 꺼리는 이런 경기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정신건강 솔루션들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에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 판단 솔루션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코호트를 5,000명 이상을 저희들이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상관관계 분석까지만 됐고 AI 학습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MA 솔루션을 통해서 무자각 형태로
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모바일 중심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스크리닝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이 의료기기 제품 인증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그거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제품의 그 큰 틀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과 스크리닝 그리고 치유에 이르는 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HRV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바일 기반의 무자각 센싱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의 상태를 평가하고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역시 치유 환경과 연계해가지고 실증을 통해서 의료기관 또 다양한 이런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감정노동자 시장으로 치유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데이터 수집을 위한 ECRF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그 수집과 분석 결과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을 보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 인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이 되었고 그 성과가 나와 있고요. 심박 변이도 검사 비급여 항목이고요. 처방 코드는 FI894번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보면 삼성의료원이나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인 성적을 통해 성적 기관의 인증을 통해서 아주 높은 이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0.88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아주 직관적인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 간의 이런 이 걸음수, 활동량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상관관계를 도출했고요. 그 도출된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알고리즘의 이런 정확도와 높은 그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치유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샤워실이라는 치유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KTCS 또 다자한 콜센터에 지금 현재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11월에 설립을 해서요. 지금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고요. 작년도에 약 13억의 매출이 일어났고 상품 매출이 한 4.5억 원 정도가 상품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 HRV를 병원 쪽에 납품을 하고 스트레스 샤워실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솔루션을 B2B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저희가 약 한 2028년도에는 37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고객에 대한 그 마케팅 타겟을 보면 B2B 쪽은 기본적으로 상담 근로자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시장, 또 생산 이런 대규모 사업장 쪽으로 진출할 예정이고요. 병원 현재 저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수면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병원 수를 더 늘려갈 예정이 있고 암 요양병원 등 이런 이 재활병원 쪽으로도 진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B2C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HRV 측정 기기를 소량화, 경량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휴대폰과 연동해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B2C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자금은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서 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확보를 하고요. 정부 과제 연계 10억 그리고 내년부터 일어나는 매출의 순이익을 재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조달을 하고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트리 대표 유재승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표준 목록 마크라는 실시간 자동 생성하여 지식을 연결시켜주는 ECIP라는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평소에는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세상이 어렵거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에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때 이 서로는 빈부격차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서요, 지식정보가 있습니다. 지식정보를 많이 획득하면 판단, 가치관, 습관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전 세계인들은요, 도서 지식정보 격차, 빈부격차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리버트리는 전 세계인의 도서 정보 격차 제로화를 위해서 공공의 마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업입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자는 무한한 정보 속에서 지식을 얻고요, 이용자의 가능성을 직업, 콘텐츠, 사업 등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성순환 구조를 환경을 실현시키는 기업입니다. 도서관은요, 일반인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봐도 모르는 국제표준 목록 마크라는 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도서관, 아니 전 세계 도서관의 공통된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도서관은요, 보유한 도서만 검색 가능하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광주 시립도서관을 검색해봤더니요, 15만 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출간 도서는 150만 종,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색도 10%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한 권당 30분이나 소요되는 마크를 매일 신간 도서가 250권이나 출간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도서관당 15명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시간, 자금 등이 이제 부족으로 해서 사서들의 업무 과중이 많으니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스트셀러 도서만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라는 곳은요, 규모는 작고 자금은 없어도 도서 정보만큼은 평등하게 검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시립도서관에 90%에 없는 도서들 검색되면 안 되는 걸까요?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인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ECIP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도서관 1만 권이 있어도 96%의 도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30분 동안 한 권밖에 마크를 못 만들지만 30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간되는 모든 도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으로 값싼 가격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0년부터요, 2022년까지 매년 최고 권위의 한국 도서관 상을 저희 ECIP 사용 도서관들이 받고 있는 성공 사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회도서관과 한국해당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저희 리버트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요, 세계 1위의 마크 정보의 질과 양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재계약률 100%, 대학도서관 점유율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도서관들이 얼마나 저희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핵심 도서관이 광주교육대 전남대학교가 저희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도서 정보망이라는 이름으로 이 보안을 해결하고요, 인근 도서관의 운영 시스템에 도서 정보 공유하는 기술 개발까지 2단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미래에 블록체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블록체인 기반의 이용자와 도서관 간의 도서 공유 경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 기획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사용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의 지표와 저희 리버트리의 지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산 능력, 처리 속도, 컨텐츠 양 등 굉장히 많은 지표들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저희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로 더 저렴하고 정확한 기술로 약 500배 정도 더 저렴하고요. 96%의 도서 정보를 타이핑 없이 자동화로 도서관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 도서관 점유율 66%, 한국 공공도서관 2.5%를 점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총 도서관의 약 10% 정도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67%의 점유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 공공도서관을 썸 시장의 마켓 시장으로 두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탐 시장의 국내 도서관의 약 70%를 점유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70%를 점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국내보다는 40배 정도의 큰 해외 시장을 약 2028년까지 1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희가 재계약률 100%를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도서관 분야에서 첫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계약과 기술을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계약 체결한 CMO와 한빛소프트 출신 CTO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 900명밖에 안 되는 해외 마크를 수정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우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실적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미국 판매권 계약이 되면서 지금 저번 달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투자와 팁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이 1월 달에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도에 트라이얼을 할 계획이고요. 2025년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것이 바로 글로벌 I그룹과 계약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 B2B 사업팀과 LG U+ 투자팀에서 해외 SI 투자로 IR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팁스와 CTS를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굉장히 유두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기업의 아이템을 알고 저희 회사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투자사분께서 저희와 대화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챗GPT 오픈 AI 내한 방문한 거 다들 아시죠? 저희가 거기에 100개 기업 중에 선정돼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도화된 AI가 콘텐츠의 표절을 어떻게 너희가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근간이 되는 콘텐츠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답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도서의 내용은 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크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의 인트라넷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 미래 사업 중에서 마크 사업을 하고 있는 리버트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리버트리의 시작은 도서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클라우드, 유통, 출판, 스마트 도서관 등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저희 리버트리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팜팜 대표 배관입니다. 주식회사 팜팜은 개인 간의 중고 명품 거래를 할 때 개인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립한 IT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팜팜은 22년도 오픈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3개 투자, 기관 투자와 특허법인 가산으로부터 투자를 진행하였고 기술 역량 우수 기업으로 기술 역량 우수 기업을 획득한 인증 기업입니다. 저는 광주과학고 카이스트 기획과를 자퇴하고
2009년도에 광주에서 IT 기업을 설립해서 2018년도에 당시 이제 SI였던 업체에게 M&A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CTO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년 선배님으로 네이버 지도 서비스, 카카오 검색 서비스 등 전반 모바일 웹 서버 등 전반적인 개발이 가능한 풀스택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경력 15년 이상의 잔디 출신의 이윤 팀장님을 비롯하여 시온스쿨 마케터의 이채인 팀장 등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기술개발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은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전략기획팀은 서비스 운영 및 기획을, 경영지원팀은 재무 계획 및 제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차 신상 세컨슈머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Z세대를 기반으로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중고로 사서 경험해보고 실증이 나는 재판매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명품 시장까지도 이제는 그 MZ세대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명품 시장이 12% 성장한 반면 중고 명품 시장 65%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중고 명품 시장은 25조 원이고 21년도에는 52조 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하였고 국내 중고 명품 시장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약 84%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그에 따른 폐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쇼라든지 거래 사기라든지 허위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가품 판매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강도까지 이게 아무래도 낯선 이와의 고가품을 거래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들 특히 뭐 범죄까지도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일례로 당근마켓에서 개인 간의 직거래로 만나 금거래하는 과정 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업체로는 오프라인 대리점 위주의 보이비터, 구구스 등의 전통거래 채널 방식이 있고 당근마켓, 번개장 등의 온라인 방식의 범용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거래 채널 방식은 접근성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온라인 채널은 중고거래의 필수적인 대면거래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양쪽 다 보증금을 걸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이제 보증금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신뢰도 높은 개인 간의 직거래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팜은 21년도 11월에 베타 서비스로 오픈하고 22년 6월에 중고명품 플랫폼 서비스로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오프라인 매장인 팜팜 라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저희 동작 구조를 잠깐 보시자면은 저희 팜팜에서의 지침에 맞춰가지고 판매자들은 물건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구매자와 채팅을 통해 만남 약속을 잡고 만남 보증금을 걸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저희 거래하는 이제 캡처 화면인데요. 불필요한 대화나 전화 필요 없이 그렇게 이 채팅만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약속 시간을 잡고 보증금을 걸고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훨씬 더 신뢰가 높은 거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가 서비스로 팜팜 플러스입니다. 팜팜 플러스는 저희 온라인 고객들의 개인 거래를 할 때 안전한 장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고객 요청 시 감정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지금 압구정에 있는 저희 매장 사진이고요. 이런 안전거래 장소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넓혀가려고 전국에 430여 개의 카페 프랜차이즈들과 업무 제휴를 맺고 계속해서 지금 안전거래 장소를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저희 이 부가 서비스인 감정 교육 서비스입니다. 팜팜은 22년도 12월에 한국 디지털 감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그 감정 교육 기관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현재 1차 승인이 돼서 7월부터는 감정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감정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디지털 감정원, 동산 감정원 양분하는 구조이고 한국 명품감정원 같은 경우에서는 네이버 크림이랑 제휴가 돼서 지금 네이버 크림 물량도 다 소화해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작년부터 감정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동산감정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와 성장에 맞춰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IT 회사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저희한테 교육받은 감정사들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채널 구축이라든지 SEO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와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교육을 받든 다른 타감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감정사들이 바로 교육에 들어가기에는 그 경험의 부족과 감정 데이터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제적인 감정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저희 한국 디지털 감정원은 30여 개의 브랜드, 30여 개의 대표적인 라인, 약 한 1000여 개의 제품이 됩니다. 이 1000여 개의 제품의 이제 진가품 포인트 약 한 10개, 그러면 장수로는 한 2만 장 정도가 됩니다. 이걸 현재 데이터화 해놨으며 이를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교육받은 감정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 감정사들의 공동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공동 감정을 하게 함으로써 감정의 정확도나 감정의 기여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차별적 보상을 하고 고객들에게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 팜팜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펑광드립이라 불리는 만남 수수료, 거래에 따른 거래 수수료, 현재 무료이지만 2024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여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1,0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 수수료, 두 번째는 광고 수수료입니다. 팜팜 어플리케이션 내에 배너 광고를 하고 있고, 고객들이 약속 장소를 정할 때 특정한 감정원이나 특정한 그 수선 업체를 제가 우선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4천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고객 요청 시 전문 감정사나 아니면 전문 수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감정원의 교육 및 데이터 구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자면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보증금을 걷는 양방의 에스크로 솔루션, 오프라인의 만남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QR 및 NFC 정보를 활용한 대면 거래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저희 리셀러들을 위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구매했던 물건들을 다시 판매할 때는 일부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기 위한 AI 최적 가격 제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계획 엑시트 플랜입니다. 팜팜은 24년도 지자검사 신청이 400별 시리즈 B, 그리고 2026년 800별 시리즈 C, 27년도에 거래액 8,600억, 매출액 480억, 그리고 감정 솔루션 구독 서비스 구독자 수 7,200명을 기반으로 27년도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 계획입니다. 팜팜의 주주 구성은 제가 이제 60.7%, 백종원 CTO를 포함한 팀원분들이 24.9%,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팜팜은 단연간의 모바일 개발 경험을 살려가지고 조이트리와는 기술 개발 관련 업무 제휴를, 광주 MBC와는 마케팅 플랫폼 개발 관련 업무 제휴를, 셀렉트와는 안전거래 장소 제공 관련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입니다. 팜팜은 올드한 클래식한 그 명품 거래가 올드한 명품 거래가 아니라 MZ세대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거래의 안정과 재미를 더함으로써 명품의 소유를 넘어 명품의 경험과 공유의 가치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버벤스 대표 지스트 이흥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업명은 월드랜드 마이 AI 네트워크이고요. 리버벤스는 지스트 교원 창업 기업입니다. 그 월드랜드는 블록체인 메인넷이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테스팅을 한 5년 동안 진행해왔던 학교에서 만든
메인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AI 네트워크 그거를 이제 사업 모델로 하는 거고, 저 응용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블록체인에서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 창업 기업이고, 저희 이제 모토가 학교에 랩에서 만든 기술을 사회에다가 내놓으면서 사회를 한 단계 혁신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팁스 투자를 받은 상태고, 이제 기보에서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고, 이제 시리즈 A 펀딩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모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에서 돌려주는 거, 그걸 하는 거고,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AI를 돌려주는데 뭐가 좋은 거냐? 블록체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GPU가 있고, 그래서 GPU 클라우드가 됩니다. 우리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우리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사내 데이터를 내 도메인 안에다 놓고 학습시켜서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와 AI 에이전트 간에 바로 사도 교류 학습, 지도 학습, 연합 학습, 다중 학습을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집단지성을 발현시켜서 에볼루션, 즉 진화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MyAI라는 응용 서비스를 블록체인 월드랜드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고, 현재 시장 현안을 보면 뭐 AI가 나와서 이제 챗GPT가 나와서 시장을 확 뒤집어 놓고 있고, 각종 그 서비스들이 이제 플러그인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죠. 이게 다 API를 오픈 AI에서 받아다 쓰고, 오픈 AI의 컴퓨터 코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모델 투명성이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모든 그 AI 서비스를 다 휩쓸어 가게 되면은 이제 종속되거나 데이터 패권이 생겨나거나 이런 것에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함으로써 개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먼 소사이어티인데요. 이 그림이 휴먼 소사이어티는 브레인과 브레인이 서로 가르쳐주고 가르침받고 트랜잭션, 즉 거래를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경제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가 진보하죠. 그래서 똑같은 브레인 용량인데 예전 사람과 현재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보다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우리 사회 문제점을 서로 협력해서 잘 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지식의, 그 다음에 뉴스의 이런 데이터의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너무나 프로세싱 하기가 벅찰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제 생성형 GPT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생성형 비디오, 생성형 글들이 이제 만연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엔지니어링 교수도 벅차고 따라가 잡기가, 그런데 가령 이제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AI 격차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AI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런 미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글로벌 기업이 압도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독점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분산형 경제 시스템으로 가느냐. 그래서 각자에게 AI 에이전트를 붙여주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자기와 함께하는 주인의 개인 데이터,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사진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기라든지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동반자 AI를 생각하는 거고, 이런 AI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교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습하는데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학습하는 데까지 1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AI는 AI 에이전트의 모양이 다 똑같아요. 웨이트, 거기 가중치만 바꿔주면 바로 초등학생 AI가 대학생 AI로, 대학생 AI가 PhD AI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에서 AI를 돌려야 한다. 그럼 왜 블록체인이 좋으냐? 일단 데이터 인센티바이제이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 보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공유해 주는 사람에게 또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에는 컴퓨터들이 이제 노드라는 이름으로 붙게 되는데, 그 노드가 이제 클라우드 노드가 되는 거고, 우리 합의 알고리즘은 ASIC 칩은 못 만드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어서 이제 GPU 클라우드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지스트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 소장, 그 다음에 과기부에서 ITRC 센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 융합하는 일을 연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쭉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 사회가 너무 빠르게 전환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AI 격차, AI를 잘 쓰는 사람은 더 빨리 성장하고 AI를 못 쓰는 사람은 굉장히 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형 데이터의 만연,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주요국이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자꾸만 경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돈을 찍어내서 뿌리게 되면은 사회 양극화가 오고, 그 다음에 버블 경제가 나타나서 부의 편중이, 부의 집중이 더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AI 서비스를 할 때도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그 글로벌 AI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독점 경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블록체인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거품 경제 아니냐? 블록체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느냐? 이런 건데, 이걸 두 개를 융합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글로벌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시장의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들이 있느냐 측면에서 이 장표가 이제 준비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린 VCA, 그래서 전력 사용은 많지 않으면서도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 그 다음에 MyAI 솔루션은 이런 계층형 모델로 해서 각종 서비스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차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는 생성형 비디오, 생성형 사진,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사람과 대면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꿈꾸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고, 한 손으로는 디지털 프로덕트를 받고 한 손으로 이제 돈을 건네주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때 과연 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초분광 카메라예요. 그래서 손톱 크기만 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원 인증에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사이신 김용식 교수님은 양자내성암호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제 발표는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메디 CTO를 맡고 있는 윤태민 교수입니다. 우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유일한 뼈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이 되면은 이 1년 내 사망률 확률이 약 15내 20% 정도로 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에서 사망에까지 가는 그런 코스를 되게 나이 든 사람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하는 이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면서 그게 부러지면은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부러지면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이제 하는 뼈를 유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 주위의 뼈가 복잡하게 부러지면은 이런 플레이트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고관절이 이렇게 인공관절 해놓으면은 다 좋으면은 누구나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인공관절을 해놔도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탈구가 되거나 안에서 흔들리거나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꾸 이 방바닥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탈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쪽에 이 관절이 있으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피부 절개를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근육을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넣는데 이게 인공관절을 근육을 절개를 하면은 이게 약해져서 이게 이제 앉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법을 개발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앞쪽으로는 이 앞쪽에 있는 근육과 근육 사이로 수술을 하고 뒤쪽은 이 뒤쪽에 있는 근육과 근육 사이로 해서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을 고정을 해서 그 안에 고정을 하자 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그걸로 수술하니까 환자 결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환자가 수술하면 근육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배우러 외국에서 많이 의사들이 많이 왔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수술법에 맞는 인공관절을 만들자. 물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술법에도 맞고 제가 개발한 수술법에도 맞는 그런 인공관절을 만들자 하고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년 상을 한 번씩 탔고요. 매년 2건의 특허를 출원하든지 등록을 해왔고 매년 논문을 8편씩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고관절 수술은 제 또래 저보다 수술 많이 한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EBS나 다른 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분들이 굉장히 제 수술을 배우러 많이 왔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제 수술이 엄청 좋다고 느끼면서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인공관절로 이 수술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그 많은 자동차가 있어도 각각 자동차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인공관절도 어떤 수술에 맞는 인공관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상품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저희 회사에서 인공관절이나 정형외과 임플란트 그리고 이 3D 프린팅으로 미래 가기 때문에 인공관절 일부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또 스템의 일부를 이 PE와 표현처리 이 기술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이 개발한 방법으로 적용해서 이 인공관절을 만드는 그리고 기타 수술용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인터메디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팀들이고요. 여기에서 저희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같이 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 특허는 저희가 회사가 5년 됐는데 매년 5번씩 출원한 또는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R&D는 R&D로 한 11억,
또 비아랜드라는 11억 연구비를 받아서 해왔고요. 지금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품목들은 수술 기구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품목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이 기술은 다 개발됐는데 이것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 모델은 지금까지는 공산품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처음으로 네카라는 그 신의료 기술을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인 이렇게 뼈를 CT 찍어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뼈를 만들어서 이 뼈가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고, 야, 이것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한 게 좋다, 이런 수술을 진단도 하고 또 이것을 수술 계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기기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은 이 고정하는 그 이 플레이트는 굉장히 기존의 제품보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제가 수술하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을 전부 다 계속 개선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노년층이 매년 20% 정도 증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수요자는 많다 하고, 저희들이 국내에 영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도 저희들이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금이 현재 연구개발 투자 약 10억 정도 좀 더 필요하고, 또 전문적 채용이 한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타겟 시장을 거쳐서 저희들이 목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뒤에 혹시 질문 나오면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양한 투자자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광주 광역시가 이제 많은 수보다는 좀 질 높은 기업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로서도 좀 이런 벤처 붐이 지나간 시기에 조금은 더 양질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처럼 또 좋은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면 저도 투자자로서 조금은 더 광주를 자주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투자를 바라는 창업자들과 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연결시켜주는 미트업데이입니다. 오늘이 11회째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이니까 벌써 이제 6년 차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임이고, 오늘 이렇게 광주에 와서 창업자를 만나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맙고요. 또 창업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물론 한두 번에 만나서 이렇게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부딪혀서 혹은 실패하더라도 부딪혀서 본인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